안녕하세요. 10분 불교 수업의 정준영입니다. 오늘의 질문 보겠습니다. 일반인도 일상에서 사막을 경험할 수 있나요? 어떻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삼학에 대한 이야기네요.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다양한 수행 방법을 주셨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중도, 그 중도를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설해 주셨습니다.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8겹의 성스러운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8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 8가지 방법은 개수가 많다 보니 조금 더 수월하게 정리하면 3개 안에 포함됩니다. 그들을 계, 정, 해,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8겹의 성스러운 길, 8정도는 사막 안에 포함됩니다. 먼저 계라고 하는 것의 모음, 계학, 정이라고 하는 것의 모음, 정학, 해라고 하는 것의 모음, 해학, 계, 정, 계, 사막은 수행자가 반드시 닦아야 할 3가지를 의미합니다. 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닌 도덕성을 이야기하고요. 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잘 소개되고 있는 명상 방법, 그리고 해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한 그루의 과실수하고 묘사할 것 같아요. 튼튼한 뿌리가 있을 때 건강한 줄기가 자라고 그 건강한 줄기가 실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본적인 계학이라고 하는 도덕성이 있어 주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정학이라고 하는 집중 명상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 집중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열매, 과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요, 과연 이 계, 정, 해, 사막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물론 진지한 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숲속 혹은 명상센터, 절 등등에 들어가서 수행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탁해서 설하신 팔정도와 사막이라고 하는 수행의 과정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떤 상상이냐면요.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보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을 잘 봤을 수도 있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니 글쎄, 갑자기 저 맞은편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기분이 어떠시죠? 그 즐거웠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 인간을 왜 여기서 만나? 아이고, 저 인간 하면서 화가 나죠. 이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사람을 보고 분노의 마음이 치밀어 올랐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야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욕을 하거나 때려주는 것이 편하실까요? 아니면 아유 오늘 운이 너무 없다 하면서 못 본 척 돌아가시는 것이 편하실까요? 어느 것이 더 쉬우세요? 아마도 아휴 운이 오늘 참 운 없네 하면서 못 본 척 돌아가시는 것이 더 쉬우실 겁니다. 왜냐고요? 가가지고 싫은 소리를 하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만 그랬다간 일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속마음, 감정에 있는 것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언행을 최대한 밖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계라고 부릅니다. 도덕성. 아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참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 참자. 아, 오늘 운이 없네. 이렇게 도덕성, 계학을 잘 지키면 즐거운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튀어나온 이 분노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제 질문입니다. 계를 잘 지키면 화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법을 지키면 화가 안 나세요? 아이고, 때로는 화가 더 납니다. 무슨 이야기죠? 계라고 하는 것은 그 계가 할 수 있는 범주가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튀어나온 분노의 마음은 무엇으로 다스려야 될까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정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학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챙김, 올바른 집중, 사정근, 사념처, 사선정 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요즘은 우리들 사이에서 명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도덕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마음이 작용해야 이 튀어나온 분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학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저 인간을 여기서 보다니 참 신기하네요. 싫어하는 사람을 보자마자 즐거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분노의 마음이 어딘가에서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마도 저 인간은 내가 싫어하는 인간 등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 안에 잠재해 있는 기억? 어떤 조건만 맞으면 튀어나오는 분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연 내 안에 기억으로 잠재하고 있는 것, 명상을 잘하면, 집중을 잘하면 그 기억도, 숨어있는 분노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제 질문입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제 손가락이 몇 개인지 알아맞히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몇 개일까요? 2개. 다시 한 번 더. 몇 개일까요? 알아맞힐 수 있으세요? 못 맞히실걸요? 네, 0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면 정학이라고 하는 집중은 대상이 있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이 숨어 있으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상을 하고 집중력을 키워도 숨어 있는 분노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이죠. 이 정학의 연습, 컨센트레이션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즈덤, 지혜라는 것을 얻습니다. 이제 해악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올바른 이해, 올바른 사유. 그러면 해악을 가지면 어디 저 숨어 있는, 잠재하고 있는 의식까지 찾아가서 기억을 제거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과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나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해악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튼튼한 뿌리, 계약을 잘 갖추고 더 나아가서 집중이라고 하는 정학을 튼튼하게 만들어냈을 때 해악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계학, 정학, 해악. 이것은 팔종도라고 하는 중도라는 이름으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개정의 사막, 이것이
수행처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저희가 일상에서 길을 가다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순간에도 우리는 계약을 훈련할 수 있고 정학을 훈련할 수 있고 해악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계, 정, 해, 사막 과연 이것을 일상에서도 훈련하거나 경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어떠신가요? 답을 얻으셨나요? 네. 우리는 일상에서 붓다의 가르침인 핵심인 개정해 사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